자, 그럼 본격적으로 관련한 빅데이터 토크를 시작합니다. 로드맵을 한번 살펴볼까요? PC통신이 떠오르고요. 응답하라 90년대 이슈 1994 추억 워크맨 GDP 1만 달러 슬램덩크 CJ ENM이 뜹니다. 자, 우선 빅데이터 맵 키워드 중에서 드라마 응답하라 1994가 뜨네요. 네, 제가 한번 응답하라 1994가 요즘에 인기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응답하라 1994를 한번 검색을 해보기로 했어요. 네네. 우리가 또 가장 잘 아는 네, 지금 눌러셔야 되나요? 네. 네. 제가 1994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봤던 그 감성동양이 여기 나오는데요. 네. 어우, 이 지금 그래프 나오죠? 보시면은 응답하라 1994 관련해서는 10월 16일 이때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때가 처음 그 방송하면서 1회, 2회 연속 그렇죠. 방영했을 때. 워낙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고 이게 드디어 하는구나. 응치리의 후속작 응사가 나오는구나 해서 굉장히 많이 해서 최고 언급이 됐던 게 무려 1,800건 가까이 오, 대박이네요. 예, 언급이 됐던 게 지금 나오고요. 정말 대단했던 그 시기 같아요. 사실 저는 그러면 약간 오늘 그 우리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드릴 네. 텐데요. 하도 요즘 응사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응사, 네. 응사아리 그러잖아요. 네. 추억 돋네 갖고 우리 스토리 마이스트로에 가서 딱 보니까요. 응사아리, 추억 돋네 이런 게 딱 있어요. 그래서 쭉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여기 출연진들 다 나옵니다. 이번에 주인공이 고아라 씨잖아요. 그쵸, 네. 고아라 씨도 예전에 거기 나왔었잖아요. 그 KBS에서 처음에 2000년에 반올림에서 주연했고 막 그때 같이 나왔던 친구가 이번에 서태지랑 결혼한 친구가 그 친구인데 갑자기 네. 다른 얘기 해드렸는데 갑자기, 네, 거기 주인공 중에 거기 보면 보고 싶다라는 항목이 나오잖아요. 보고서 딱 찍으니까요. CJ ENM이 나요. 아마 CJ ENM이 이번에 TVN의 네. 그 제작사니까 그런 게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CJ ENM 관심 딱 쳐보면 되는 것도 딱 눌러보시니까요. CJ ENM의 현금 창출력이다, 재무 안정성 이런 게 나오는데 오늘 기업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더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시가총액이요. 이 회사가 지금 1조 3,900억입니다. 그래서 138위의 시가총액 순서를 갖고 있고요. 매출 구성도 보면 방송 서비스, 영화 배급 이런 게 쭉 제 1, 2위가 나오고 있고요. 요즘 주가가 좀 재미없었나? 조정보였나 봐요. 그래서 차트는 주가가 좀 내려갔다. 이런 네. 것까지 딱 보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여기서 연습으로 실전 네. 매매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되겠죠. 다음 눈에 띄는 키워드는 90년대에 굉장히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저는 초등학생이라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아무튼 어느 정도 기억이 나거든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사실 1994년 하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 정말 충격이 많았어요. 김일성이 사망한 해. 맞습니다. 안 네. 죽을 것 같았는데. 네, 진짜 우리 영원히. 고등학교 그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시절이잖아요. 네네. 그때 배울 때 김일성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날 사망해서 놀랐고요. 그리고 성수대교가 붕괴됐어요. 쇼크였죠. 제가 이제 무학여고 친구들하고 이제 미팅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때 알았던 이 여자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TV에 딱 갔는데 거기에 사망자가 뜨는 거예요. 정말요? 그래갖고 저는 솔직히 굉장히 개인적으로 충격이었고 그 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존파 사건이 있었어요. 맞아요. 세기말 범죄, 막 묻지마 살인, 뭐 사회 증오 범죄 이게 첫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사회가 뭔가 충격과 격변이 있었고 사실 이게 워낙 충격적이어서 영화에도 등장했는데 넘버 3라고 네. 송강호라는 배우를 배출한 영화 아닙니까? 재떨이로 이거. 거기서 불사파 두목이 나왔는데 그게 네. 바로 이 지존파를 모티브로 한 성수대교는 정말 영화였어요. 서울 사람들한테는 쇼크였어요. 사실 저는 네. 그날 워낙 그때도 일찍 출근했는데 출근해서 딱 그 자동차 라디오를 하는데 성수대교가 붕괴됐다는 거예요. 제가 맨날 성수대교 지나갔거든요. 어이구. 제가 한 10분 차이로 제가 살아납니다. 아유, 여기.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복을 좀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니,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그때 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94년 하니까 제가 다른 얘기 갑자기 울컥해지는데요. 94년 하면은요, 우리나라 그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93년에 YS 정부가 들어서고요. 실명제를 했어요. 그때 어렵다 했는데 그 다음에 완전히 경제가 살아나왔고요. 94년 하면 제가 딱 기억나는 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10,000 시대라는 게 엄청 정부에서 홍보했어요. 그게 엄청 홍보, 그렇죠. 네. 그래 9,700 몇 달러였고요. 94년에 실제로 95년에 11,700달러가 됐는데요. 이 $10,000가 왜 중요하냐면요. 항상 산업벽으로 시대적으로 큰 변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것이요. 그때요. 처음으로 SUV 있죠. 요즘 보면 사륜차들 많이 타고 네. 다니는. 아, 맞습니다. 네, 그때 SUV가 많이 그 활동 막 시작했어요. 맞아요. 막 놀러 다니고 가족들하고 같이 왜냐면 가니까. 그 전에는요, 그 코란도밖에 없었어요. 쌍용에서 나오는 건데 그 특수 계층에서 타는 거였고요. 갤로포가 처음에 나왔는데 그게 미쓰비시 파제로를 바탕으로 92년에 처음 출시됐는데요.
94년에 사실 내가 대우그룹 다니기 때문에 이 갤러퍼를 사면 혼나요. 아. 거의 회사 잘리는 분위기면 제가 몰래 샀어요. 그래갖고 제가 저희 형 이름으로 몰래 샀어요. 커밍아웃. 했는데 지나갔으니까 뭐 떳떳하게 얘기해도 되죠. 제가 어느 정도 인기였냐면 제가 현금 박치기를 하고요. 3개월 기다렸어요. 그 당시에 그만큼 갤러퍼가 인기였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10,000 시대에 되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인당 구매면 $10,000면 이 1번이 1980년대 초였거든요. 네. 해외여행이 늘어납니다. 아, 사실 그래서 저는 93년에 결혼했는데 네. 그때 제가 해외여행 갔는데 주위에서 야, 그 해외여행 다 제주도 가는데 너 왜 거기 가냐 이런 얘기를 직접 들었던 시기예요. 예. 축하드립니다. 원년이네요, 거의. 저는 항상 트렌드에 앞서간다니까요. 네. 하여튼 그만큼 시장이 큰 변혁의 시기였다는 거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다 기억 못 하실 텐데 인터넷이 처음 보급 시작된 거가 기억나요. PC통신. 네, 맞아요. 네. PC통신이에요. 네. 하이텔 뭐 이런 거. 나우누리, 그래갖고 천리안. 하려고 그러면 뚝 찍고 쭉 하면 전화로 못 쓰잖아요. 모뎀으로 들어가니까. 그래갖고 제가 처음으로 노트북을 샀던 건데 삼성 센스를 그때 처음 샀어요. 촉박한 거. 근데 이런 말 하면 저 사람은 거짓말 한다고 그럴 텐데요. 그때는 인터넷이 한자로 썼던 거 아세요? 그래요? 인자가 참을 인자였어요. 너무나 느려가. 그래갖고 인터넷 넣는 거 당연하다. 저는 그거 생각나요. 네. 아니 전화를 엄마가 써야 되는데 네. 나는 인터넷을 해야 되겠고 네. 그래가지고 엄청 혼났죠. 맞아요, 그때. 근데 다 예, 그래. 예. 전화하고 요새 100만 애들은 원씩 생각 안 나와서 하는 혼나고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네. 그런지 사실 그 당시 영화는 아닌데요. 제가 또 하나 그 우리 스토리 보여드릴게요. 추억의 PTC 통신인데 응답하라 추억하야 뭐 추억이라 이런 거는 그거 한번 쳐보실게요. 그때 보시면요, 요 영화 화면 혹시 잡힐지 모르겠는데요. 접속이란 영화 기억하세요? 그럼요. 전도연이랑 한석규. 한석규. 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피카디리 극장에서 싹 서로 마주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PC통신에 있었고요. 그때 전도연 씨가 홈쇼핑 직원으로 아마 나오지 않았어요? 전화 응답은. 근데 그걸 보시면 PC통신 또 여기 물풍선이 뜨잖아요. 딱 치면은요, SK텔레콤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그 당시에는 KT의 이름도 한국통신 뭐 하이텔 이런 거였었는데, 요즘 다들 이동통신으로 모바일로 네. 하니까요. SK텔레콤이 쫙 나오네요. 근데 네. 그 당시는 정말 지금이랑 많은 게 그쵸. 달랐다라고 그리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X세대의 최신 스마트 기기가 삐삐. 맞아요. 자, SK텔레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종목 분석 간단히 해볼까요? 맞습니다. SK텔레콤도 같이 보여드리면요. 여기 해놨는데 SK텔레콤 보면 똑같이 현금이라든가 이런 재무적인 분석을 그래프로 보실 수 있어 보이고요. 조금만 하나 더 보시면 이제 그 회사의 전반적인 내용, 매출 구성이 어떻게 되고 주가에 대한 컨센서스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 목표 주가 평균이 오늘 현재요. 증권가에 28만 478원이 딱 나오네요. 전반적으로 매수 의견을 전반적으로 증권사가 갖고 네. 있고 차트까지 이렇게 딱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도마의 장점 중에 장점이죠. 네, 이때가 52년 만에 폭염이었고요. 그리고 맞아요. 한국 축구의 열풍이 시작돼서 1994 미국 월드컵도 생각이 납니다. 자, 이제 국제적인 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참 정말 뭔가 우울하면서도 쇼킹했던 게 94년 같은데 사실 경제 상황이 이런 걸 좀 한몫을 했어요. 뭐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연준이 기습적인 금리 인상을 했던 때가 이때였어요. 월가가 요동을 쳤는데 기준금리 3%에서 6%까지 두 배를 끌어올리는데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것도 일이에요. 예상도 네. 못하게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 치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랬군요. 정작 미국은 그나마 나았는데 이게 이머징 마켓에 굉장히 부담을 줬고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결국 IMF까지 갔던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네. 그때 사실 금리 얘기했는데요. 제가 90년에 처음에 직장 생활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재형저축하면요. 금리가 18%까지 됐어요. 그때는 저축할 맛이 났었죠. 사실 94년에 국제적으로 핫 이슈가 많았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이랑 프랑스의 해저 터널, 네. 샤넬 터널을 뚫었던 것이 첫 번째였고요. 세르비아 보스니아 내전에 사람도 엄청 죽었잖아요. 그때 내전이 있었죠. 국제 내전이 있었고요. 어저께 사실 보스턴이 어저께 그 메이저리그에서 그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했잖아요. 근데 그 해에는요 사상 최대로 파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즌 중간에 끝나버렸어요. 8월 달에 파업하면서 끝나면서 그 다음 5월 달인가 했는데 그래 그 당시에는 월드 시리즈도 아예 열리지도 못했던 것이 1994년의 추억이었고요.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앞서 김일성 사망도 있었지만은요. 그 당시에 또 바이러스가 창궐했죠.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해갖고 엄청 유행하고 그때 사람도 뭐야, 그게 무슨 바이러스예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었죠 그때. 그게 약간. 사실 워낙에 그렇게 사회가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감성적으로 뭔가 도피처를 찾았나 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감성적인 음악들에 빠지고 그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은데 90년대를 제가 한번 연관 키워드를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자 90년대를 검색을 해보면요. 연관 순위 1등이 뭘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아직 90년대. 쳐야 돼요? 뭐가 떨어질까요? 90년대. 자, 네. 90년대 연간 키워드 순위를 보시면 자 1등이 여성, 나오네. 발라드, 인생, 그리고 부르의 명곡, 이수영, 노래.
역시 90년대를 보면 발라드와 그리고 이수영 노래 이런 것들이 그 감성에 남는다는 거. 그래서 역시 사람들이 그때 그만큼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성적으로 소구가 됐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맞아요. 90년대 소녀들은 이때 참 행복했답니다. 네, 10대의 소녀를 해방시킨 또 서태지도 있었고. 자, 응답하라 1994로 시작한 도마 플레이 토크 함께 해봤습니다. 응답하라 1994 이제 20회 중에서 4회밖에 되지 않았지만 거의 인기가 1997 못지않죠? 맞습니다. 방송 2주 만에요. 시청률이 5.6% 났어요. 저희 방송보다 조금 시청률이 좀 많이 나왔는데 네, 비슷비슷하네요. 비슷비슷하죠. 작년에는요, 시즌 1 때는요, 8주 차인가 제가 알기로 5% 넘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만큼 속도도 빠르고 작년에 봤던 분은 기억이 있으니까 완전히 들어온 거죠. 네, 이 드라마를 통해서 더 주목해볼 만한 이 빅데이터가들이 있겠죠? 사실 제가 응답하라 1994 마지막 장면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마지막 장면의 그 임팩트가 앞으로 트렌드를 잡을 것 같은데 네. 바로 저 스포일러가 될까봐 자세 못하고 94, 95 농구 대잔치 그 시즌 정말 드라마였거든요. 이 연고전. 그렇죠. 네. 그때가 사실은 이 슬램덩크 만화가 현실화됐다. 이 정도의 드라마 펼쳐졌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하나 요즘에 사람들이 잘 주목을 못해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스켓볼이라는 일제시대를 바스켓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농구 드라마 나오죠. 그리고 요즘에 방송 한번 들여다 보세요. 농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네. 농구를 소재로 해가지고 수상한 과정보다 갑자기 최주시가 덩크슛을 하고요. 달밤에 막 그 드라마에서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네. 우리 동네 예체능에 3대3 농구가 나와요. 자, 이건 뭐냐? 문체부와 CJ가 손잡고 농구 띄우게 나선 거예요. 요새 좀 파문도 있었어요. 관련 주식 있나 모르겠네.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그걸 찾고 있는데. 나이키를 사야 될 것 같은데 나이키 농구랑 에어조단이요. 과거에 보시면 그 프로야구가 여름, 겨울에는 농구잖아요. 근데 요즘에 프로야구 인기 많은데 농구가 침체였으니까 이거 올리려고 이걸 연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농구팀 오빠 부대가 웬만한 아이돌을 따라갈 수 없었던, 웬만한 아이돌이 따라갈 수 없었던 그런 수준이 이우지원, 이성민, 김성민, 이성민? 아유, 아무튼. 이상민. 이상민.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우지원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네. 문경원 선수 그 이제 감독이잖아요. 너무 이제 부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뭐 시대가 어쩔 수 없고. 근데 사실 저는 이 응답하라 시리즈가 인기를 끄는 거는 뭔가 좀 그리움이라는 좀 키워드가 나오지 않나 싶어요. 지금 청년 실업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20대도 있고 특히 30, 40대도 먹고 살기 정말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좀 우리가 좀 뭔가 좀 추억에 아련한 뭔가 그런 거로 돌아가려는 그런 소고점을 찾은 거고 그것을 CJNM에서 작년에서 1시즌 1 성공했고 이번에 시즌 2를 했는데 내년에 또 뭐 1990이나 올지 뭐 80가 나올지 그러네요. 아니면 다시 뒤로 갈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시대적인 현상이고 이것이 뭐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타임 슬립 코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럴 때 보면 미국에서 이제 그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걸 타임 트래블러라고 네, 영어로 네, 쓰거든요. 요즘 뭐 미국에서 타임 트래블러 시리즈 영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드라마도 그거 많이 생각나시죠? 밤과 음악 사이. 맞습니다. 그런 그런 것도 것도 있죠. 인기잖아요. 네. 정말 사실 그런 그 예전의 시대를 보면 이렇게 뭔가 시대를 관통하는 흐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농구 이거 뭔가 뜨는 네. 종목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네이버 밴드가 또 요새 인기라면서요. 맞아요. 그 요즘에 그 1994를 얘기하니까 요즘에 네. 네이버 밴드라고 해서 아이러브 스쿨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동창회 모임을 이제 밴드 만들어낸 건데 2천만 명이 넘게 다운받았어요. 2천만 명이?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동창회 밴드 이름을 붙이는데 아이러브 뭐라고 스쿨 하냐면 같이 그렇죠. 예전에. 네. 응답하라 19 땡땡 해가지고 네. 각자 학번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전에 그 아이러브 스쿨 때 좀 이런 얘기도 그렇지만 좀 불륜 사고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거.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밴드를 까는 거를 배우자들은 탐탁지 않아 한다는 그런 얘기도 법으로 있습니다.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그 시절 함께 보낸 친구들과 추억을 되짚어보는 그런 긍정적인 가슴이 따뜻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자, 화제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 관련한 빅데이터 토크 진행해봤습니다. 두 분의 딱 한 종목 이어집니다.